우리 지금까지는 회전 운동만 공부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운동은 사실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운동을 회전 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놈이 이렇게 가면 이거를 여기까지 병진 운동 더하기 제자리에서의 회전 운동, 이렇게 순수한 병진 운동과 순수한 회전 운동의 합으로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이것만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동 중에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합해지는 것을 가장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굴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무렇게나 하는 운동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이 굴림 운동은 쉽게 우리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굴림 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운동, 영어로는 롤링인데, 롤링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대개 바퀴나 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굴러가는 운동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수평으로 된 바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자전거 바퀴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 자전거 바퀴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전거 바퀴가 앞으로 나갈 때 이게 바로 구름 운동 또는 굴림 운동, 롤링인데, 이때는 가만 보면 이때 전체 질량은 또는 질량 중심을 보면 이거는 등속도 또는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병진 운동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가는 것은 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보면 이 질량 중심으로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림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운동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술할까 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차근차근 가장 간단한 데서부터 약간씩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굴림 운동에서 바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전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퀴가 있다면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네, 이 바퀴에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이 있는데, 그런 외력으로는 내가 지금 잡아다닌다. 이거 잡아다니지 않고 가만 놔두면 여기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잡아다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에서 외력 F를 잡아다닌다라고 하겠어요. 이런 외력에는 중력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수평면 위에서의 굴림 운동에서는 중력은 여기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력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직항력하고 서로 합해져서 여기서 이것을 병진 운동하게 만드는 힘은 내가 수평 방향으로 잡아다니는 힘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사면이라고 한다면 중력 중에서 경사면의 평행한 부분의 성분, 이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외력 F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은 수직항력과 서로 상쇄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저기서 저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수직항력은 바닥이 바퀴를 위로 미는 힘이지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진 운동은 아까 중력과 상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병진 운동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회전 운동에도 영향을 안 줘요. 이 힘은 무엇을 지납니까? 회전축을 지나죠. 회전축을 지나면 회전 운동에도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마찰력이 있습니다. 이 마찰력은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이 병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죠.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병진 운동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 만약에 좀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찰력이 있으면 굴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굴러가면 더 잘, 마찰이 없어서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잘 큰 가속도로 굴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찰력이 있으면 가속도가 더 작아집니다. 마찰력이 없는 경우,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이제 가속도가 커요. 왜 그렇습니까? 마찰력이 저 외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어떤 경우를 한번 자,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때 이 굴림 운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경우와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퀴가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그리고 바퀴의 반지름이 r이면 그러면 이때 x와 x가 r 세타하고 같으면 이건 전혀 미끄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끄러지지 않은 굴림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르면 이건 뭡니까? 미끄러지는 굴림운동이 되겠어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굴림운동은 좀 복잡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은 굴림운동은 우리가 다루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x와 세타가 서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짐과 마찰력을 좀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데 이때 x는 r 세타 이게 어떤 굴림운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 이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일 때는 우리 무엇을 하냐면 이때는 정지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x가 좀 더 큰 경우 r세타보다 그래서 x가 r세타보다 더 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좀 미끄러지면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미끄러지는 굴림운동인데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운동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과 면이 부딪혀서 마찰력 작용할 때 정지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마찰 그래서 여기서 굴러가지만 면과 면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비벼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정지마찰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x가 r세타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퀴가 지면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벼지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운동마찰력이 되고 저 정지마찰력에 비해서 이런 운동마찰력은 훨씬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렇게 마찰력이 있을 때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잘 가속도가 더 크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바닥과 바퀴 사이에 마찰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 F가 지금 0입니다. 이 F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 되겠어요? 순수한 병지 운동만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할 운동 방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F는 M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퀴가 아니라 상자와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상자가 그냥 미끄러지는 것과 똑같은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다면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F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속도로 움직입니까? 그 가속도가 여기서부터 그냥 n분의 F로 주어지는 그런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거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이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자 힘이 저 F가 작용하고 저기 정지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때는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을 영어로는 스무스 롤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무스 롤링. 자 그러면 그때는 X는 R세타가 성립하는데 그래서 이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다시 말하면 시간을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세타를 미분하면 각속도가 되죠. 그래서 V는 R오메가도 성립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병진 운동의 속도와 회전 운동의 각속도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으로. 그러면 가속도는 각가속도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R로 항상 다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저 바퀴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 가속도를 구하는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합력이 MA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F는 라지 F-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MA와 같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회전 운동. 순수한 회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크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토크가 있어요? 수직 항력에 대한 토크는 0입니다. 중력에 의한 토크도 0입니다.
아까 병진 운동할 때 중력이든 수직 간격은 합해지면 0되고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면 회전 운동 방정식은 토크가 RF니까 반지름이 R입니다. 이것은 I알파 이렇게 놓겠어요. 그리고 알파는 어떻습니까? 요것에 의해서 R 알파는 A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두 번째 식은 F는 R제곱분의 I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가속도와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은, 저 정지 마찰력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져요?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보통 경우에 회전 운동이 아닌 경우도 정지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밀어주면 그때 마찰력은 가속도가 생기는 거에 맞춰서 딱 마찰력이 정해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밀어주는 힘하고 마찰력하고 같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마찰력이 운동 방정식에서 정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식을 1식에다 대입하면 우리 바로 가속도를 구하고, 이 가속도를 어디에 대입해요? 3식에 대입하면 바로 마찰력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찰이 없을 때보다 가속도가 어땠어요? 바로 저 분모의 두 번째 항만큼 그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마찰이 없을 때의 가속도는 n분의 f였는데 그보다 조금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마찰력은 여기 이렇게 해서 딱 주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작용한 힘을 점점 크게 하면, 내가 점점 더 큰 힘으로 작용하면 저 정지 마찰력이 점점 더 커지죠. 근데 이 정지 마찰력은 아무렇게나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 F가 증가하면 정지 마찰력도 증가하지만 어디까지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만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으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우리 무엇으로 풀어보냐면 1에너지 정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놈을 x까지 끌고 간다, x만큼 끌고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1에너지 정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도 성립하냐면 여기 이 병진 운동에서 V는 AT 그대로 성립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X는 또 모두 성립합니까? 2분의 AT 제곱도 이거 성립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 F로 X만큼 끌고 가면서 한 일은 어떻게 돼요? 그냥 F 곱하기 X입니다. 근데 X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 FAT 제곱,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움직이지 않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는 뭡니까? 지금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더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K는 병진 운동 에너지는 지금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그때 V 제곱과 오메가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를 V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2분의 1 m 더하기 R 제곱분의 I V 제곱. 이래서 운동 에너지가 굴러갈 때는 그냥 순수하게 병진 운동에서 갈 때하고 회전 운동에서 갈 때 각각보다도 둘을 합해진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는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 여기서 AT하고 같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델타 K가 이렇게 됐으면 1에너지 정리가 이 둘을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서 T 같은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저기는 A가 있고 여기는 A 제곱이 있으니까 A를 구할 수가 있죠. 바로 A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아까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A가 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네, 바퀴를 아까는 이렇게 외력으로 잡아다녔는데 자동차에서처럼, 자동차에서는 앞으로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퀴를 돌아가게 만들죠. 네, 그래서 바퀴에 토크가 작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잡아다니고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잡아다니면서 토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크를 작용하게 하는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래서 이 토크만 가지고는 앞으로 가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바퀴에 토크를 주는데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는 이유는 마찰력이 앞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잡아다니면 마찰력이 뒤로 작용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럽니까?
자, 저걸 앞으로 잡아다니면 바퀴가 땅을 앞으로 밀지요. 그것의 반작용이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땅이 바퀴를 왼쪽으로 밀겠어요. 근데 여기서 돌면 어떻게 됩니까? 돌면 바퀴가 땅을 어디로 밀어요?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땅이 바퀴를 어디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가 작용하면 마찰력이 저 앞에서 합력이 작용할 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게 앞으로 가게 만드는 힘은 뭐냐면 바로 마찰력이다. 저기서 앞으로 끌어줄 때는 마찰력이 앞으로 끌어주는 가속도를 작게 만든다면, 이 경우는 어떠냐? 토크를 줄 때는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순수하게 마찰력 때문에 앞으로 간다.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에서 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토크가 작용하는데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만 하겠죠. 이럴 때는 적용할 운동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회전 운동 방정식만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토크는 I알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토크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토크가 0이면 마찰도 없고, 토크가 0이면 처음에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었으면 계속 회전하고 있겠죠. 근데 토크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등 각가속도 운동에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속도는 I분의 타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바퀴 사이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토크입니다. 근데 저기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것도 이제 병진 운동 방정식과 회전 운동 방정식 두 개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무스 롤링에서는 여전히 이게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립하니까 먼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 적용하면, 그러면 F는 MA 그대로 적용했죠. 그런데 A가 뭡니까? 알파 R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 운동 방정식은 토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I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를 풀어서 우리 무엇과 무엇을 구합니까? 마찰력과 가속도를 구해야지 되겠어요. 각가속도를 구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F를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각가속도가 여기에 구해집니다. 그럼 가속도는 뭐야 돼요? 여기다 R을 곱하면 가속도지요. 그래서 마찰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각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마찰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런 마찰력이 어떻습니까? 무엇에 비례합니까? 토크에 비례하죠. 지금 이게 정지 마찰력인데 토크가 점점 더 커지면 마찰력도 점점 커지는데 끝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 각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각가속도가 이제 마찰력이 있으면 이거보다 작죠.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보다. 그리고 토크가 증가하면 마찰력도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만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굴림 운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두 가지, 힘이 외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외력에 의한 토크가 작용하는 거 두 가지를 비교할 것 같으면 재밌네요. 여기서 힘이 작용할 때는 마찰력이 저렇게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토크가 작용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가지고 저기서 외력이 병지 운동을 만들게 해주고 마찰력이 회전 운동을 만들게 해주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외력에 의한 토크가 회전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병지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정지 마찰력에서 운동 마찰력으로 바뀔 것 같으면, 힘이 커져서 운동 마찰력으로 커질 것 같으면 가속도가 더 커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크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가 더 커지면 이때는 마찰력이 더 커져서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더 감소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